이른 아침 혹은 늦은 밤에도 여러분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르네요. 오늘 우리는 2027학년도 인하대학교 입학 전형 그 뜨거운 감자들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선배가 알려주는 핵심 변경사항 완전 정보. 이라는 거창한 제목처럼 복잡한 입시 제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등대이자 때로는 유쾌한 길동무가 되어드릴게요. 혹시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웹툰으로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알아보자고요. 여기 우리와 함께할 친구들이 있네요. 입시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살짝 긴장한 듯 보이는 이나준 학생,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이나선 선배.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나요? 오늘 이나선 선배가 이나준 학생에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인하대학교의 문을 활짝 열 준비 되셨나요? 팔짱 끼고 경청할 준비 완료. 자, 슬라이드만 봐도 벌써 이나준 학생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2027년 인하대 입학전형 바뀐 게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휴, 이 복잡한 마음 제가 다 압니다. 특히 수시랑 정시 주요 변동사항이 궁금한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죠. 마치 미로에 갇힌 기분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표정 좀 보세요.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옆에서 하준아 너무 걱정 마 라고 이야기해줄 이나선 선배 같은 존재니까요. 2027학년도 입학전형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쏙 박히도록 알려드릴 테니까요. 복잡해 보인다고요? 네, 솔직히 좀 복잡해 보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답니다. 그 포인트만 제대로 잡으면 이 복잡한 입시도 결국 한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쉬운 퍼즐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볼 준비 되셨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정복하게 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치 보물지도처럼 이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가장 중요한 정보의 보물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여정은 수시 학생부교과 전형입니다. 여기서는 전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내신 반영은 또 어떤 마법 같은 계산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우리에게 또 어떤 도전을 던지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평가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특히 내신 반영과 수능 최저에서 어떤 반전이 숨어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는 수시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에 자신 있는 친구들에게는 빛과 소금 같은 전형이죠.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를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정시 수능 전형입니다. 수능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나의 어떤 과목 점수를 더 뽐낼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 순서만 기억하고 저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면 2027학년도 인하대학교 입시 그 어떤 난관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정복 대상 학생부교과 지역 균형 전형부터 들어가 볼까요? 이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면접이라는 부담스러운 관문 없이 오직 여러분의 학생부교과 성적 100%로만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네, 귀를 의심하셨다고요? 맞습니다. 100%예요. 마치 단판 승부처럼 교과 성적만으로 승패가 갈린다는 거죠. 전형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일괄합산으로 학생부교과 성적 100%, 서류 평가나 면접 평가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숫자로만 정량 평가를 한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공정하고 어찌 보면 가장 냉정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내신 성적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반영 교과를 보면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을 보고요.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봅니다. 자유전 공용합학부 친구들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모두 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A, B, C를 각각 1, 2, 4등급으로 변환해서 상위 3과목을 반영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의 숨겨진 잠재력을 성적으로 변환해줄 마법 같은 시스템이죠. 그러니 진로 선택 과목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작은 점수 하나가 당락을 가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많은 학생이 교과 100%니까 내신만 좋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 교과 100%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오죠. 이나선 선배의 말이 딱 맞습니다. 맞아. 계열별로 기준이 다르니 목표를 확실히 해야 해.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표 계열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천차만별이거든요. 표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먼저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 중 2개 영역 합이 6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이 정도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시죠? 그 다음 자연계열은 의예과를 제외하고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입니다. 인문계열보다 한 등급 더 높아야 하니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망의 의예과. 이곳은 그야말로 입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3개 영역 합이 무려 4등급 이내입니다. 이쯤 되면 여기 의대 맞아? 싶을 정도로 까다로운 기준이죠. 게다가 모든 계열 공통으로 한국사는 필수 응시해야 하고요.
탐구 과목은 인문자 연의예과 외은 상위 1과목, 의예과는 과탐 2과목 평균을 반영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숫자가 많아 머리 아프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똑똑하답니다. 이 숫자들이 미래를 위한 소중한 암호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바로 서류만 보는 서류형과 서류를 통과한 후 면접까지 보는 면접형입니다. 마치 영화 오디션 같죠? 먼저 이남일의 인재 서류형은 이름 그대로 서류종합평가 100%로 선발합니다. 면접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 여러분의 잠재력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합니다. 나는 말주변은 없지만 내 기록만큼은 완벽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최적의 전형이겠죠. 하지만 이남일의 인재 면접형은 조금 다릅니다. 1단계에서 서류종합평가 100%로 3.5배수의 예과는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의 면접평가 30%를 합산해요. 이 전형은 서류 기반의 개별 면접을 통해 자신의 역량과 매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서류도 좋지만 직접 말로 풀어내야 내 진가가 발휘된다. 는 친구들에게 안성맞춤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강점이 서류인지 아니면 면접에서 빛을 발하는지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마치 RPG 게임에서 내 캐릭터의 스탯을 보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설명하면 많은 학생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은 내신을 어떻게 봐? 교과 전형처럼 등급으로 계산하는 거야?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중요한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핵심이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수능 최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CSAT 즉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이 얼마나 홀가분한 소식입니까? 내신 성적 반영 방법을 자세히 보면 등급을 기계적으로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교과 성적은 물론이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 학교생활 기록부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여러분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단편적인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 전체를 스토리로 읽어준다는 거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 모집 단위에 미적용됩니다. 이남일의 인재 서류형이든 면접형이든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수능에 대한 부담 없이 학교 생활에 충실했던 모든 학생들이라면 이 전형이 여러분의 빛나는 노력을 알아봐줄 겁니다. 이제 논술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논술 우수자 전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전형은 이름 그대로 논술 실력이 가장 중요해요. 반영 비율을 보시면 논술이 무려 80%를 차지합니다.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죠? 나머지 20%는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반영됩니다. 이 정도면 논술 고사 한 방으로 인생 역전을 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나준 학생의 말처럼 논술에 자신 있다면 내신이 조금 낮아도 도전해볼 만하겠어 라고 자신감 있게 외칠 수 있는 전형이죠. 전형 방법은 일괄합산 방식으로 논술 80%에 학생부 교과 20%가 합쳐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신 실질 반영률이 생각보다 작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등급과 5등급의 환산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서 결국 논술 고사가 당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1등급이 10점이라면 5등급이 9.4점 정도인데 0.6점 차이로는 논술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신은 좀 아쉽지만 논리적인 글쓰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 하는 친구들은 이 전형에 온 힘을 쏟아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이전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에는 논술 성적에 따라서 내신 점수를 부여하는 비교내신 제도를 적용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세요. 자, 그럼 펜을 들고 여러분의 논리력을 마음껏 펼칠 준비 되셨나요? 논술 전형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럼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아예 없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대부분의 학과는 없어. 하지만 딱 한 곳 의예과는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하니 주목해야 해.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논술 실력만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강점이죠. 하지만 우리의 의예과는 역시나 특별합니다. 의예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3개 영역 각 1등급 이내라는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기준을 요구합니다. 마치 우리는 아무나 받지 않아 라고 외치는 것 같죠? 게다가 한국사는 필수 응시해야 하고 과탐은 2개 과목 평균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적용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의예과의 논술로 도전하려는 친구들은 논술 실력도 최강이어야 하지만 수능에서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어나더 레벨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다른 학과를 노리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의예과는 철저한 준비만이 살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대망의 정시로 넘어가 볼까요? 수시에서 안타깝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오직 수능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친구들에게 정시는 마지막 기회의 문이자 희망의 빚일 겁니다. 정시에서는 계열별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이 가장 중요해요. 이 반영 비율을 잘 파악하는 것이 정시 성공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이나준 학생이 내가 잘 본 과목의 비중이 높으면 유리하겠구나 라고 정확히 짚어냈네요. 맞습니다. 자신의 강점 과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인문계열은 국어 비중이 35%로 가장 높습니다. 국어에 자신이 있다면 인문계열이 아주 유리하겠죠? 게다가 사회탐구 2과목 응시 시 변환 표준 점수에 3% 가산점을 부여하니 탐구 과목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으로 자연계열은 수학 비중이 35%로 가장 높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자연계열에서 크게 유리할 거예요. 심지어 수학미적분기와 응시 시 표준 점수에 3% 가산점을 주고 과학탐구 2과목 응시 시 변환 표준 점수에 3% 가산점까지 있으니 이 가산점들을 놓치지 마세요. 마치 게임에서 특정 능력치를 올리면 추가 버프를 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능 성적표를 들고 어떤 계열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지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시에 또 다른 꿀팁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전공이나 일부 융합학부는 A, B 두 가지 유형 중 수험생에게 유리한 점수를 자동으로 반영해주는 아주 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지 않나요? 마치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학교가 직접 세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른바 베스트 스코어 자동 반영 시스템이죠. 자유전 공융합 학부인문을 보면 A 유형은 국어 35%, 수학 30%, 탐구 25%인데 B의 B 유형은 국어 30%, 수학 30%, 탐구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전 공융합 학부자연은 A 유형이 국어 25%, 수학 40%, 탐구 25%이고 B 유형은 국어 25%, 수학 35%, 탐구 30%입니다. 이 두 유형의 점수를 모두 계산해서 더 높은 점수를 자동으로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마치 너가 어떤 조합으로 와도 우리가 가장 좋은 점수로 계산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예체능 계열은 모집 단위별로 반영 비율이 상이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교육과는 국어 40%, 영어 30%, 탐구 30%이고 디자인 테크놀로지학과는 국어 40%, 영어 40%, 수학 탐구 중 태길 20%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지원하려는 학과의 최종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와, 인하대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준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자, 이제 길고 길었던 2027학년도 인하대학교 입시 여정의 핵심을 요약해볼 시간입니다. 마치 영화의 명장면만 모아놓은 하이라이트 영상 같다고 할 수 있죠. 먼저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며 인문은 2개 영역 합 6등급, 자연은 2개 영역 합 5등급, 의예과는 3개 영역 합 4등급 이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이남일의 전형은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뉘는데요. 서류형은 서류 100%, 면접형은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음 이라는 점이었죠.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 80%에 교과 20%로 논술 성적이 당락의 핵심이 됩니다.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 논술에 강한 친구들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정시 수능 전형은 계열별 반영 비율 확인이 필수입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 비중이 높았죠. 그리고 자유전공이나 융합학부는 수험생에게 유리한 성적을 자동으로 반영해주는 베스트 스코어 제도가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이 핵심 요약만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인하대학교 입시 전문가가 된 기분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볼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과연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일까요? 아니면 대학이 지원자의 최소한의 학업 성취도를 검증할 기준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군가는 학생들은 이제 수능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고 싶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야 라며 환호할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최소한의 학업 역량 검증 없이 어떻게 대학생을 선발한단 말인가? 혹시나 부작용이 생기진 않을까? 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이처럼 하나의 변화에도 다양한 시선과 생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는 단순히 좋다 혹은 나쁘다로만 단정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제 2027학년도 인하대학교 입시의 큰 그림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나요? 마치 웹툰 한 편을 다 본 것처럼 시원하고 명쾌하게 정리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은 2027학년도 입시의 주요 변경사항을 담은 시행계획입니다. 마치 여행 가이드북의 큰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최종적으로 발표될 최종 수시정시 모집 요강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최종 모집 요강은 마치 여행지의 맛집 지도나 숨겨진 명소 정보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그곳에 여러분이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선배님. 나중에 발표될 최종 수시정시 모집 요강을 꼭 다시 확인해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나준 학생처럼 여러분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하대학교는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빛나는 꿈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입시를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